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님 아들들은 왜 이렇게 아티스틱 하신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그 천재성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아티스트들에게 쥐어주는 각종 지원금을 휩쓰는 활약을 펼치신 데 이어 우리 바이든 대통령님의 아픈 손가락, 그 예민한 감수성으로 형수님이랑 사랑에도 빠지고 세상이 서글퍼서 마약에도 빠지고 자신의 멋진 몸매 보고 싶었는지 여자들과도 이상한 비디오도 만들더니 드디어 천재 미술가로 아티스트로 데뷔하셨습니다. 다른 수십 년 경력 화가들은 자기가 그린 작품 하나 팔기가 힘든데 우리 천재적인 헌터 바이든님은 데뷔 작품들을 적게는 7만 5천, 많게는 50만 달러의 뉴욕 대형 갤러리에 전시해서 판매하신다네요. 한국이나 여기나 정말 대통령 아들들은 천재 아티스트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헌터 바이든이 올가을 자신의 작품을 뉴욕의 갤러리 소유자 조르주 버제스를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를 전후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전시회도 연답니다. 버제스 갤러리 웹사이트를 보면 헌터 바이든의 양력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생을 창작 예술에 헌신한 직업 변호사라고 나왔습니다. 예술 교육을 받지 않고도 창작 예술로 한 점당 수억씩 받아먹는 천재 나셨습니다요. 백악관도 솔직히 말해 당황하겠죠. 우크라이나 스캔들, 형수 스캔들, 중국 스캔들, 노트북 스캔들, 뭐 끝이 없으니까요. 아버지도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아들내미를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겠습니까? 바이든 스스로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쓰고 망할 놈의 아들 같지도 않은 문제야 놈의 시키라고 읽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아버지 이름 팔아서 그림 장사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백악관은 갤러리 측과 헌터의 작품 판매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만드는데 몇 달간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응찰자와 최종 낙찰자를 포함해 모든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거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판매 정보는 헌터 본인에게도 비밀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아들 신분인 헌터가 작품을 판매할 때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논란을 피하려고 백악관이 마련한 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 큰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장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미술품 사갔는지 공개 안 한다고 헌터 바이든이 모를까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양아찌이고요. 로비 해볼 만큼 해본 꾼 아닙니까? 헌터의 작품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중국 로비스트가 몇십 배 가격에 사주고 슬쩍 전화나 텍스트 하나면 아 이분이 사갔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면 완전 범죄인데 무슨 백악관은 국민들을 바보로 보고 있는지. 차라리 헌터 바이든 작품 사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실명 공개하고 얼마나 내고 사갔는지 투명하게 해야지 논란을 막는 거지. 완전 백악관은 바보들의 집단인가 봅니다. 미술계도 당연히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마크 슈트라우스는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았고 상업시장에서 작품을 판 적도 없는 이의 작품에 대해 그 어떤 미술 딜러도 이런 고가로 작가의 커리어를 시작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미술가들은 헌터 바이든의 작품을 사는 게 아니라 대통령 아들 바이든의 성씨에 가격이 매겨진 것이라며 이 작품을 사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 사업적 목적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구매라는 것이죠. 정말 예상치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인데요. 헌터 바이든이 해냈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아버지 이용해 돈 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가문의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면 아주 만신창이가 되게 뜯겼을 겁니다. 근데 헌터 바이든은 해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스스로 만든 논란을 아주 잘 이용하고 커버하는 영리한 양아찌입니다.
자기가 약쟁인 것이 아버지의 대선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회고록을 통해서 마약 찌든 날 안고 아빠는 한참 울었다고 감성팔이를 해서 비판론자들은 머쓱하게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정을 얻어냈습니다. 마치 마약에 빠진 이유를 자신의 불행한 가족사로 돌리고 솔직히 말해 불행한 가족사는 무슨 아버지가 부통령이고 너댓 번이나 상원의원 했던 탑 0.001% 집안인데요. 형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 네, 안타까운 사고긴 하죠. 하지만 미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불행은 안고 살기도 합니다. 그럼 뭐 그 사람들이 다 마약쟁이 되고 불법 행위해도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그냥 넘어가 줍니까? 좀 얘기가 샜는데 헌터 바이든이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에서 헌터가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부리스마 임원으로 재직할 때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와 부리스마 대표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발견됐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먼 옛날 같은데 불과 지난해 9월, 10월쯤 나온 건데요. 대선 한두 달 전에 이런 게 터졌으면 당연히 침몰해야 하는데 이것도 거짓이다 쌩 난리를 쳐서 넘어갔죠. 트럼프의 부정행위가 노트북에서 발견됐다며 10년, 20년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이 노트북 주류 언론 CNN 같은데 거의 보도도 안 나갔습니다. 노트북에는 헌터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약을 흡입하면서 신혼미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12분짜리 영상과 사진 여러 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제 화가한다고 천재 아티스트라고 나온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요.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헌터 바이든 그냥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죠. 나이 들어서 힘 빠진 바이든에게는 그 수십 년간 미국의 정치인으로 봉사한 공이라도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그 무엇이냐, 이름도 어려웠던 그 무슬림 여자 정치인, 그리고 헌터 바이든 같은 짱아찌들, 정말 세상 무서운 것 알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금요일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짱아찌 같고 양아찌 같은 유튜버님들이 또 노란 딱지를 탁 붙일 것 같은데 하루 지나서 노란 딱지 또 뗄 수도 있지만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